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종가가 최고점 근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1.1% 급등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업종들이 있죠. 금융주하고 바이오 종목들,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왔다면 그동안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삼성전자라든지 또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였습니다. 2차전지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여전히 1200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 오늘은 4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고 한 180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오랜만에 4%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이 드디어 매수세로 잡혔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한 10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과거 매도 규모를 봤을 때는 솔직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급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매도세를 끊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매수였다고 생각이 됐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연속성을 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최근에 매수했었을 때가 9월 2일이죠. 그래서 거의 2달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또 규모도 꽤나 있었거든요. 거의 940억, 1000억 가까운 순매도가 찍혔고, 그리고는 흐름이 좋았었던 삼성 SDI,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포스코 퓨처엠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두산에너빌리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여기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면 전 종목이 모두 2차전지 관련주였고 밑에도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기아,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기관은 삼성전자를 많이 집중했고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2차전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전날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면 그동안 다우지수와 S&P 500의 흐름은 괜찮았었잖아요. 하지만 다우지수는 반도체 업종이 많이 포진해 있던 만큼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장중한 때 신고가를 경신했고, 물론 신고가를 경신하자마자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을 거예요. 그럼 국내 증시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국내 시장도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쪽이 오랜만에 시장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어제와 비슷했고요. 반대로 다우지수는 0.6%의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주가의 흐름이 밀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우지수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오늘은 대체적으로 기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금융주는 오늘은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보면 그동안 시장이 너무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시장에서 좋았었던 금융주들, 이쪽은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와 함께 생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시장 중심주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에 큰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쉽게 끝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많은 금융주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앞다퉈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 금리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이자 잔치를 하고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시각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올해는 역대급 배당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간 시점이거든요. 보통 늦가을부터는 배당 시즌에 대해서 큰 손들은 배당 시즌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럼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메이저 수급들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선호하는 것은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배당 정책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중심주의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말 배당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금융주는 앞으로도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중심이 되었던 이슈, 삼성전자가 무려 4%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하이닉스는 3%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그 추세하고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는 하이닉스는 올라갔다면 반대로 삼성전자는 빠졌었죠.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삼성전자는 빠졌었고 또 하이닉스가 올라갔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자, 오늘 대만 언론 측에서 한 가지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 타이틀을 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고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그동안 우리가 HBM을 바라보는 관점 거의 95%는 하이닉스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도 공급망이 다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실적은 우리가 한 차례 확인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는 본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별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 초에 먼저 실적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추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좋지 않은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컨퍼런스 콜, 거기에 시장이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실적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컨콜을 통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빠졌던 이유라든지 또 그걸 딛고 반등할 수 있는 비전과 경쟁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좋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면 컨콜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시장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악재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주가는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더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지금으로서 크지 않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점에서 언제쯤에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고요. 또 대만 언론에서 나왔던 엔비디아의 조건부 승인, 이런 기사를 한번 신뢰해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원지 관련주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2차원지 관련주는 업황 자체를 바라보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몇 개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포스코에서 최근에 리튬 생산 공장을 완공했고, 또 최근에 나왔던 기사, 정부에서 다음 달에 2차원지에 대해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차원지 관련주를 바닥에서 끄집어 올리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 2차원지가 8월쯤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8월쯤에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이때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선 후보가 교체되었던 시점이었고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9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면서 약간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부분의 2차원지 관련주가 이번 달에 좋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류가 지금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또 대선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다 라는 것은 어쩌면 시장은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실망 매물 또는 악재에 따른 주가의 하락,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 달로서 어쩌면 정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장이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한 달 동안 2차원지 관련주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죠. 그 이유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이 여전히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선 반영되었고 이제는 테슬라의 주가의 급등과 함께 2차전지도 대선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덜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것은 아닐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특히 시장 중심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2차전지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해치 테마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밸류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어쩌면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이 단발적으로 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필히 확인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오늘의 종목들이 조금 더 추세를 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모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